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개헌으로 이어지는 이런 담론들은 국민들의 그 뜻이 어떤지를 살펴서 또 여러 전문가들, 의정 경험자들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번에도 3선 이상 금지한다는 등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정치 쇼에 가까운 그런 그 제안을 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그 개헌 담론들이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이렇게 전격 제안이 돼서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 교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선거 전략으로 이것이 악용되지 않을까 참 우려가 되고요. 민주당은 실천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는 걸 이미 입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서 해놓고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우리 정의당을 뒤통수 치고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정성이 좀 의심이 많이 되고 이제 투표가 내일 모레인데 이런 얘기들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 그 국민들의 그 논의와 고민들을 담을 수 있을지 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국민의힘 먼저 그렇게 위성정당 만든 거 사과하실 의향 없으신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는 그때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또 미래통합당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패스트 트랙으로 밀어붙여서 원래 그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당들이 합의를 해야 되고 그 의석수 가지고 밀어붙인 역사가 없습니다. 더구나 제1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이걸 패스트 트랙으로 밀어붙인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한 선거법 개정 자체가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양당 체제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는지 제왕적 대통령제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개혁에서 개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를 선거제도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일단 국민들의 그 국회에 대한 신뢰를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국회의원 선출 방법이고 저는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는 중대 선거구제를 저는 오랫동안 제가 정치를 하기 전부터도 선호해 왔습니다. 저나 또는 윤 후보께서 당선이 된다면 180석 거대 야당의 그런 여소야대 정국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런 보관이 있으신지요? 김대중 정부 때도 79석으로 집권을 해서 거대 야당을 상대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통령이든 의회든 헌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고 우리가 그 헌법 가치에 대해서 모두가 진정성 있게 공유를 한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협치가 가능하고 180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민이 선출한 이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게 180석으로 방해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헌법이 명령한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이거를 하자. 이건 굉장히 좀 이상적이고 실제로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당연히 저도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한을 만들어내는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청와대 기능은 대폭 축소해서 민관합동위원회 위주로 어젠다 발굴, 관리, 점검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고 했고 당연히 이거는 진영에 관계없이 유능한 분들로 통합정부를 꾸려서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통령과 행정부가 헌법 정신에 충실한다면은 국민들이 또 다 지지해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